소득별로 식비를 뜯어봤습니다. 차이가 나는 건 식재료가 아니라 그 옆에 담기는 것들이었습니다.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고 싶어서 농넷이라는 사이트에서 토마토 가격을 찾아봤습니다. 토마토 품종이 많습니다만 이 사이트에서는 방울토마토와 대추방울토마토만 찾을 수 있네요. 사이트에서 살펴본 여러 온라인몰에서 대추방울토마토 1kg 기준 온라인몰에서는 11,000원에서 8,110원 정도의 가격을 볼 수 있네요. 농넷에서 확인되지 않은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1kg의 가격은 농협몰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상품의 가격은 항상 바뀔 수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2,000원에서 3,000원 이상 비싼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눈을 조금 더 넓혀서 식비에서의 지출이 소득별로는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알아보죠. 코시스 사이트의 소득 구간별 가구당 월 평균 가계수지 데이터를 활용했고요. 식품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모든 식료품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시점은 2019년과 2025년의 데이터로 해서 조사 시간 제일 시작과 끝 지점의 데이터를 필요하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이런 선택 과정을 거쳐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는 아쉽지만 빈칸의 존재 때문에 바로 그래프용이나 피벗 테이블로 변환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클로드인 엑셀을 사용해서 로우 데이터 형식으로 바꾸는 방식을 쓰는데요. 데이터의 빈칸을 없애고 한행 실제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클로드인 엑셀에 바로 넣을 프롬프트가 헷갈린다면 이렇게 AI로 미리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 과정에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고요. 생각보다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들어간 프롬프트가 좀 기네요. 무조건 이렇게 길게 써야 합니다는 아닌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항목들을 가공과 비가공으로 나눴다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프롬프트가 길어지겠다 싶으면 미리 클로드에 읽혀서 필요한 부분 살리고 필요 없는 부분 제외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러는 동안 데이터 시각화하는 방식이나 편집 과정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돈된 프롬프트를 엑셀 사이드에 있는 클로드 창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뒤부터는 엑셀 데이터가 알아서 정리됩니다. 로우 데이터 다음으로 제가 필요했던 건 2025년 한 시점 기준 소득별로 가공식품과 비가공식품 지출 비용을 비교하는 그래프였어요. 복잡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의 종류와 가로축, 세로축의 값을 지정해서 그릴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이 있는데 그래프 안에 뭔가 텍스트를 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뭐 안 되면 글상자로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내용이 많거나 정확한 위치가 필요할 때는 원하는 위치의 좌표를 직접 구하게 해요. 막대 그래프라도 전체 그래프 안은 X, Y 좌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좌표를 찾아서 점으로 찍고 점에 대한 데이터 레이블을 텍스트로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물론 점의 위치는 따로 조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프라고 하면 무조건 있는 수치만 가지고 점을 찍고 사각형을 그리는 데 집중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래프는 내가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그래프로 넘어갈게요. 제목부터 볼까요? 소득 구간 다음에 가공과 비가공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어떤 경우엔 두루뭉술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영상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스테비아 토마토는 신선식품의 과일이 아니라 과일과 과일 가공품에 속해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이 섞여 있는 거죠. 저는 이 항목을 가공식품에 넣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게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구분해 주지는 않아요. 그걸 감안해야 할 것 같고요. 가로축의 경우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소득 구간입니다. 여기에서도 가구원의 구분보다는 한 가구의 월별 소득이 이 정도로 나오는 상황에서 식료품에 소비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공식품에 해당되는 품목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막대의 높이가 높고요. 그런데다가 소득별로 확실히 가공식품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납니다. 소득 위에 추가한 텍스트를 보자면 400에서 500만 원 구간대부터 가공식품이 확실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가공식품이라는 이미지에 프리미엄과 경험적인 부분이 추가되는 것 같다는 추측을 할 수 있죠. 최근 있었던 두쫑쿠나 버터떡 같은 유명한 디저트들도 어쨌든 가공식품 범주에 있으니까요. 여기에 최상위 소득계층에서는 한 달에 평균 50만 원 정도의 식비를 사용합니다. 이제 식비라는 항목이 생존 영역에서 벗어나서
프리미엄이나 경험 혹은 자랑이나 과시의 영역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가공식품의 마케팅 방향이 가성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험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개별 항목별로는 어떨까요? 엑셀에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상품, 즉 소비 탄력성이 높은 상품을 순위별로 정리해 봤는데요. 이 중 상위, 중위, 하위를 대표하는 항목들을 뽑아서 2019년과 2025년의 지출 금액을 소득별로 비교해 봤습니다. 정리한 데이터를 CSV 파일로 가공을 해서 소득별로 클릭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그래프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업저버블이라는 툴을 쓰고요. 기본적으로 코드로 작성하기 때문에 AI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기 위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게요. 대신 사용한 그래프는 조금 더 다듬어서 제 뉴스레터를 통해 원본 사이트와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한 후 커뮤니티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는 달리 딸깍 한 번으로 만들지는 못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다시 그래프로 돌아가서 건강 보조식품부터 보죠. 상품 탄력성이 가장 높은 항목입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25년에 지출 비용이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특히 100에서 200만 원 구간에서 67.2%의 성장률을 보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전 구간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마 이 분야는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뉠 가능성이 큽니다. 프리미엄과 대중화로 나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주목받고 있는 창고형 약국의 큰 축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건강보조식품으로 보이거든요. 이번엔 과일 및 과일 가공품으로 가겠습니다. 탄력성으로 설명하자면 중간 정도 순위에 있고요. 모든 가구들이 평등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 분야의 경우 샤인머스켓이나 스테비아 토마토 같은 단맛이 추가되는 프리미엄 과일이 생기고 과일을 이용한 가공품에서는 저당점 같은 것들이 유행하는 거 보면 아이러니가 느껴지는데요. 신선식품은 가공식품을 따라하려 하고 가공식품은 신선식품을 따라하려 한다고 봐야 할까요? 탄력성이 낮은 항목으로는 해조 및 해조 가공품을 찾아봤습니다. 이젠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진 김이 버티고 있죠. 데이터상으로 국내 지출 금액은 낮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비용 자체가 크지는 않아서 소비 전체 비중 중에서는 영향력이 크진 않지만 지출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해석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할까요? 첫 번째, 가공식품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가공식품은 저렴하고 한 끼 때우기 좋은 식품에 가까웠죠. 이젠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출의 변화는 항목별로 달라지고 있다. 물가가 오른다고 무조건 상품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쓸 때에는 쓰도록 바뀌고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식비가 늘어난다는 건 이제 양적으로 뭘 더 많이 먹는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식비는 어떤가요? 내 장바구니에서 배를 채우는 돈과 경험을 채우는 돈,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으로 알려주시거나 정보디자이너 센으로 검색하셔서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한 정보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알림 버튼도 환영이고요. 댓글로 궁금한 부분 남겨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